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타운 거리가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타운 외벽을 온통 뒤덮은 낙서 때문에 주민과 비즈니스 업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첫 6개월 동안 강제월도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 피해를 입은 LA 한인 수가 무려 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부촌의 한 주택이 일주일 사이 2차례나 절도 피해를 당하는 등 치안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LA 일원에는 구리도둑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로등이 훼손돼 어두워진 거리가 늘면서 치안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격 사건으로 중단됐던 유세를 사흘 만에 재개했습니다. 정치적 과열과 대립을 경계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는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속에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아파트 렌트비 인상을 연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어제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하는 데 쓰인 AR-15 반자동 소총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총기 규제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타이완을 지목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며 방위비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IA 분석관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가 미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미 테리는 고가의 명품과 고액의 현금을 받고 미국의 비공개 정보 등을 넘기는 등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여름 각지에서 역대 가장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1930년 이후 처음으로 사흘 연속 100도를 넘겼습니다. 대형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전망치를 웃도는 올해 2분기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원전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후보의 폭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아메리칸 리그가 내셔널리그를 5대3으로 꺾었습니다. 오타니는 3점 홈런을 터뜨렸지만 역전 2점 홈런을 터뜨린 듀란이 MVP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축구 스타인 릴리안 옴바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입단식에 8만여 명의 관중이 운집해 환영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1.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프리웨이를 달릴 때도 보이죠. 고가도로 육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야, 저길 어떻게 올라갔지? 하는 빌보드 교통 표지판. 네, 지금 낙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운 내 벽에도 낙서가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낙서가 곳곳에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이고요. 비즈니스 업주들의 불만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래피티는 스프레이 페인트, 일명 라커를 이용해 그려지는 낙서로 타운 전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사무실이 밀집된 윌셔길 한복판을 따라 유가와 윌셔 블루바드 구간은 온통 낙서로 뒤덮인 상태입니다. 건물 외벽과 창문에 빈틈 하나 없이 낙서가 그려진 상태입니다. 웨스턴길을 따라 1층 건물에서부터 고층 건물 외벽, 건물 빌보드까지 낙서로 침범되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낙서를 청소해도 다음날 그 자리가 그대로 다시 낙서를 뒤덮이면서 비즈니스 업주들은 거의 체념한 상태입니다. 낙서가 그려지면 그 위에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창문을 통해 매장 내부가 보이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여주면서 고객들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낙서 때문에 외부에서 매장 내부를 볼 수 없어 영업에 당장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CCTV를 설치해 누가 이런 낙서를 저지르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써봤지만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후드로 얼굴을 가리고 낙서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낙서범들이 노숙자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노숙자 문제는 시와 함께 상의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더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낙서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낙서로 이미 더럽혀진 공간에 노숙자들이 대소변을 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다가 노상 방류하고 낙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죠. 뭐. 똥 넣고 그러는 거. 그렇죠. 예. 다 불쾌해죠, 다. 주민들과 업주들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7구에서 타운 노숙자와 낙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나쁘죠. 지저분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돼, 이거를. 낙서로 너무 심하고 너무 지저분해. 다니기도 진짜 그지 같아. 뭐 하루가 다르게 나와요, 자꾸. 낙서로 뒤덮인 지역에서는 범죄도 꼬이기 때문에 미관을 넘어서 치안 부단으로 이어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 LA 일원의 구리도둑이 가로등 구리선을 빼내가면서 가로등에 꺼진 어두운 길거리에서 치안 불안까지 야기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인타운 내 전기차 충선소에서도 구리 절도 행각이 발생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16일 오전 현재 타운 내 윌셔와 샌 앤드루스 지점의 전기차 충전소는 구리도둑이 구리선을 빼가면서 전선이 절단돼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구리 등 전선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LA 주요 프리웨이와 길거리의 가로등과 신호등이 꺼지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로 상태 확인을 위해 설치된 카메라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로등이 꺼지면서 운전자들이 출구를 놓치거나 급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인타운 인근 피코 유니온 지역에서는 구리 도둑이 가로등의 구리 전선을 빼내가면서 가로등이 대부분이 고장나면서 주민들이 수개월 동안 컴컴한 어둠 속에 지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 시간 가로등이 켜지지 않으면서 범죄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치안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거리에 설치된 전등과 카메라에 있는 구리, 철 합섬 전선들을 갈취해 되팔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백 달러를 받고 구리 전선 등을 되팔고 있지만 이로 인해 시정부가 부담하는 복구 예산은 막대한 지경이라 가득이나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는 시정 보는 거리에 가로등이 고장나도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등 속수무책입니다. 팬데믹 이후 LA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구리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한 집이 2번이나 절도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안카메라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일주일 만에 2번째 절도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정말 통탄을 노르시죠. 네. 이런 일이 지금 남과주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의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합니다. 최근 남가주 일원 부촌의 주택 침입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LA의 부촌 엔시노에 위치한 저택이 지난 일주일 새 절도단에 2차례나 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PD는 경찰은 지난 15일 밤 10시경 엔시노 지역 무어팍 스트릿 근처 4900블락 에절튼 에버뉴에 위치한 시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저택에 3인조 절도단이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절도단은 흰색 혼다 어코드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 어떤 물품을 훔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절도단이 주택에 침입했을 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15일 밤 절도단이 침입한 엔시노 저택에는 지난주 목요일에도 3인조 절도단이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자정 무렵 해당 주택에 절도단이 유리문을 깨고 침입했을 때에는 2명의 어린이와 베이비시터가 집안에 있었고 절도단이 집안을 뒤질 당시 절도단 몰래 숨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도단은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도주했기 때문에 도난당한 물품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절도단과 집안에 있던 사람들 간의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밤과 지난주 목요일 엔시노 저택에 침입한 절도단이 동일 범인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타운 서쪽 행코팍 저택에 3인조 절도단이 침입하는 등 최근 LA 일원이 부촌이 절도단에 집중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LAPD가 공개한 범죄 현황에 따르면 LA시 절도 행각의 절반은 주택 침입 절도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비즈니스에서 주택으로 타겟을 옮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5일 밤 커피 트레일러와 트럭을 훔친 카제킹범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노스 할리우드에서 충돌 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카제커는 벤츄라 카운티에서 커피 트레일러를 토잉하던 트럭을 훔쳐 도주하다 경찰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도난당한 트럭이 토잉하던 커피 트레일러 안에는 종업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커피 트레일러 안에 있던 종업원은 카제킹 당한 후 트레일러 밖으로 뛰쳐나오는 과정에서 부상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카제커는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노스 할리우드 지역 터헌가 애브뉴와 챈들러, 블루바드 사이 아트센터 건물을 들이받았고 트레일러는 충돌 후 전복됐습니다. 경찰이 30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카제커를 체포해 구금한 상태입니다. 카제커가 훔쳐 도주한 커피 카트는 10만 달러 상당에 달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전국적으로 아파트 렌트비 인상폭을 연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문제가 다가오는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로 꼽히는 상황에서 치솟는 생활비 속에 늘어난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렌트비 인상폭 제한 방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스윙스테이트인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유색인종 지위양상 협의회 컨벤션에서 공개했습니다. 렌트비 인상폭 제한 방안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대형 건물주들로 하여금 기존 아파트 유닛의 연간 렌트비 인상 한도를 5%로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과시키라고 연방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방안은 50유닛이 넘는 건물주들에게 적용되며 현재 전국 렌탈 시장의 절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건물주들이 규정을 위반하면 연방정부로부터 건물 감가상각 세금 공제 혜택을 박탈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적인 렌트비 인상폭 제한 방안 외에도 수만 채의 어포더블 하우징 주택 건설을 위해서 공공토지를 사용하는 추가 조치도 제안했습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유닛에는 렌트비 인상폭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바다주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합주 중의 하나로 최근 라스베가스에서는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주택을 사들여 임대 부동산으로 만들면서 이 지역의 렌트비가 급등해 주거비 문제가 주민들의 가장 큰 민생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진로우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렌트비는 29%가 급등했으며 지난 4년 동안에는 연평균 7%가 상승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7월 17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대체로 비슷하거나 2, 3도가량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90도를 기록하고 일부 지역은 100도를 넘어서기도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찾아오는 폭염은 이번 주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3도, 66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96도, 67도, 해안 지역은 74도, 66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역시 전국에 비가 계속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3도, 낮 최고 기온 79도로 예상됩니다. CIA 분석관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가 미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왜 하필 이 시국에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 명품과 고액의 현금을 받고 미국의 비공개 정보 등을 넘기는 등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네, 수미 테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이 시기에 한미 관계가 좀 불안해지는 건 아닌가? 여러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검찰은 수미 테리가 지난 2013년부터 미국 현지의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들과 접촉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 31쪽의 공소장에는 수미 테리가 국정원 요원들과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명품 가방을 사는 모습, 또 매장에서 나와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수미 테리가 이런 고가의 명품들과 연구활동비 등 고액의 현금을 받고 국정원 요원들과 전현직 미 정부 관료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미 정부 관료와의 비공개 모임 등에서 획득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넘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면서 미 법무부에는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미 수사당국은 스미테리와 국정원의 관계를 약 10년간 추적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화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화나 통화 등을 실시간 도감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미테리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수년간 헌신해온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특히 검찰이 테리가 한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시절 테리는 오히려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스미테리를 기소하면서 동맹관계인 한국 정보당국의 첩보활동까지 상세히 밝힌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소속의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의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어제 오후 메넨데스 의원에 대한 심리를 마쳤고 16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뇌물 수수와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메넨데스 의원 부부를 형사 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메넨데스 의원의 유죄 판결로 인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낸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소유한 회사 X, 옛 트위터죠, 소셜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우주기업이죠. 이 두 본사를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제 자신의 X 계정에서 스페이스X는 이제 본사를 캘리포니아주 호스턴에서 텍사스주 스타베이스로 옮길 것이고 X 본사도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알리는 글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성소수자 학생 관련법 AB 1955를 비판하는 글을 첨부했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학교 직원이 학생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본인의 허락 없이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를 비롯한 보수단체는 이 법안이 학부모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X의 본사 이전 이유를 이 법 때문이라고 돌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가족과 기업들을 공격하는 이 법과 그에 앞선 다른 많은 것들 때문에 이전을 결정했다며 나는 1년 전쯤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이런 종류의 법들이 가족과 기업들이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주가 캘리포니아에서 당신의 아이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이에 더해 X 본사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스틴으로 옮기는 이유로 건물에 들어오고 나갈 때 폭력적인 마약 중독자, 갱단을 피하는 일을 이미 충분히 겪었다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가 기습적으로 불법 치료자 단속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4시경부터 ICE 요원들이 뉴저지주 프린스턴 일대에서 기습 단속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불체자 단속에 현지 이민사회는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이민자들은 집 밖으로 나와 직장에 출근을 하거나 자녀를 데리러 학교에 가는 것조차 꺼려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첫 6개월 동안 LA 지역에서 강절도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 피해를 당한 한인들의 수가 무려 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차량 물품절도가 부동의 1위였고 좀도둑, 신원도용, 벤달리즘 등의 피해도 적지 않았던 가운데 가중폭행 피해도 5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 2021년 이전보다는 여전히 많은 것입니다. LAPD 자료에 따르면 범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작년 같은 기간에 643건과 비교해 한인 범죄 피해 600건으로 그래도 지난해 비해 6.7%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인 2021년 571건과 비교해서는 5.1%가 많았습니다. LA 국제공항 LAX에 설치되는 무인궤도 경전철 피플 무버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LA 공항공사는 내년 12월 8일까지 피플 무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4억 달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공항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공항공사가 이처럼 추가 예산을 요청한 것은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와의 분쟁 때문입니다. 피플무버는 2026년 북미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LAX 시설 현대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까지 완공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29억 달러이고 4억 달러가 추가된다면 총 공사 비용은 33억 4천만 달러로 증가하게 됩니다. 피플무버는 2.25마일 구간에 6개 역으로 구성되고 공항 내 주요 터미널과 공항 밖 메트로 전철 역사 등을 연결합니다. 한인 시민권자 등 미국 국적자들의 한국 입국이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국제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이 통계청은 한국입니다. 2023년 한국에 입국한 미국 국적자는 23,710명으로 전년도인 21,400여 명과 비교해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에서 입국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해 체류기간 90일이 초과한 경우로, 출국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경우를 각각 의미합니다. 미국 입국자 체류 자격별로 단기가 53.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외동포 20.2%, 유학 및 일반 연수 10.3%, 취업, 영주 및 결혼, 기타 등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최대의 아시아 전문 미술기관인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의 초대 KF, 즉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전문기금 큐레이터에 황선우 씨가 임명됐습니다. KF에 따르면 미술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황 씨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 동국대에서 불교미술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지난 2018년 KF 글로벌 챌린저 인턴으로 미술관에 파견된 황 씨는 인턴이 끝난 뒤에도 5년간 미술관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한국 미술 전시 개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KF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 유수박물관 미술관을 상대로 한국미술 큐레이터직의 연구 운영 기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 한국 학교 협의회가 오는 18일부터 20일 펜실베니아주 메리엇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제42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학술대회 주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향하는 혁신적인 한국 학교입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되는 기조 강연은 장태한 UC 리버사이드 대학 교수가 맡습니다. 장 교수는 미주 한국 학교의 역할과 혁신, 코리안 아메리칸 교육을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권재일 한글학회 이사장은 우리말, 글 지켜온 한글학회 등등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21대 추성희 총회장 측과 회장 대행을 주장하는 손민호 북가주협의회 부의장 측이 소송전을 벌이는 등 대립하고 있어서 재외동포총회 분교단체로 분류해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야구단이 야구의 본고장인 이곳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2018년에 창단한 한국 최초의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가 18일부터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고등학생 선수 7명과 야구단 활동을 마친 대학생, 사회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7일까지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유엔본부 견학과 한국계 하원의원 면담,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면담, 그리고 북한인권단체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분들도 에베레스트 산 많이 가시죠. 네, 뭐 등반하고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정말 좋더라 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의 꿈, 드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죠.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들 가죠. 오랜 세월 쌓인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등반 안내인 쉐르파와 네팔 군인들이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쓰레기 수거팀은 음식, 플라스틱, 신발, 의류, 텐트 등 11톤이 넘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또 실종됐다 발견된 등반인들의 시신도 수습됐습니다. 영하의 날씨와 거센 바람, 높은 고도의 저산소 상황이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Because of the effects of global warming, the bodies and trash are becoming more visible as the snow cover thins. If we keep leaving them behind, our mountains will turn into a graveyard in the future. 수습된 시신은 신원 확인을 위해서 카트만두로 보내고 재활용 쓰레기는 따로 분류합니다. 네팔 정부는 모든 등반객이 하산할 때 쓰레기를 가져오도록 의무화해서 최근 쓰레기는 많이 줄었지만 과거 수십 년 동안 쌓인 쓰레기는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팀은 에베레스트 정상 근처엔 여전히 40톤에서 50톤의 쓰레기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 일정 마쳤습니다. 오늘 사흘째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첫날부터 그리고 어제 이틀째에도 참석을 했죠. 오른쪽 귀에 여전히 붕대를 거즈를 댄 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른손을 치켜 올리면서 행사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공화당 의원이 오른쪽 귀에 거즈를 대는 패션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총격 사건으로 중단됐던 유세 사흘 만에 재개했습니다. KBS입니다. 현지 시각 16일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 행사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에 붕대를 붙인 채 참석했습니다.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 18일로 예정된 만큼 미리 공개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둘째 며느리이자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인 라라 트럼프가 연사로 나서 미국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We as Americans must always remember there is more that unites us than divides us.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인 네바다주를 찾아 총격 사건 이후 중단했던 유세를 사흘 만에 재개했습니다. My name's Joe Biden. And I am all in. My word, I am all in.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과열과 대립을 경계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민들의 의료 혜택을 줄이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석훈입니다. 전당대회 이틀째인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의 유력 경쟁자였던 인사들이 잇따라 연단에 올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1월에 시작된 공화당 경선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반트럼프 진영의 아이콘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어제 전당대회에서 연사로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3월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곧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고 하차한 지 2개월이 경과한 지난 5월에야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어제야 비로소 완전한 지지 선언을 한 셈이 된 것입니다. 환호와 야유가 교차하는 가운데 연단에 올라선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100%의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아니었지만 의견이 일치할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았다면서 우리는 미국을 계속 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5명 중 4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이후 국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이터와 입소스가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등록 유권자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은 43%로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41%보다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또 팽팽한 구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하는 데 쓰인 무기인 AR-15 반자동 소총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총기 규제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전미 유색인 지휘형상협회 NAACP 행사 연설을 통해 총기로 인한 희생자들이 늘어가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미군 제식 소총으로 유명한 M16의 원형인 AR-15는 자동 사격 기능을 없앤 민수용 모델이 나오면서 미국 총기 시장에서 인기를 구가해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각종 총기 난사 사건에 단골로 등장해서 악명이 높은 무기로 전해집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을 겨냥한 총격 사건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총기 소지권을 옹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피격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소속 대선 후보를 포섭하기 위해 통화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또 정보 당국이 이란의 트럼프 암살 첩보를 몇 주 전에 입수하고도 총격 사건을 막지 못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은 이 암살 첩보를 또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요? YTN입니다. 무소속 대선 후보로 1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시점은 피격 사건 뒤였습니다. 트럼프는 백신 반대 운동을 벌인 케네디에게 백신 불신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하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격 사건 이후 기세를 몰아 제3후보를 포섭하려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CNN은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의 트럼프 암살 첩보를 몇 주 전에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적 정보망으로 적대국의 위협 정보를 파악하고 이미 경호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이번 유세장 총격범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암살 첩보로 경계를 강화하고도 경호가 뚫린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밑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일찌감치 대선 후보 지명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오하이오주의 후보 등록 마감이 8월 7일까지로 민주당 전당대회보다 먼저여서 미리 화상으로 대의원 호명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인지력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 규칙위원회가 바이든 충성파로 채워져 있어 조기 후보 지명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입니다. 14 million people voted for me to be the nominee in the Democratic Party. Okay? I listen to them. 대선 후보 지명이 조기에 이루어지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바람대로 인지력 논란과 사퇴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이 오는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연준의 대선 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어쩌면 그들이 선거 전에 11월 5일 전에 할 수 있겠다. 그것은 그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에너지 비용을 낮춰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2028년까지인 임기를 마치도록 두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전망치를 웃도는 올 2분기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골드만삭스에 이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기업 금융과 트레이딩 부문 매출이 급증한 덕에 자산관리 부문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올 2분기에 기대치를 웃도는 수익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기업 금융 부분의 호조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들도 성사된 데 따른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추정치를 웃도는 2분기 순이익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순이익은 예금 비용 상승으로 이자 수입이 줄면서 축소됐지만 기업 금융과 트레이딩 부문의 호조로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길을 펴지 못하던 미국의 중소형주가 화려한 상승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대표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는 지난 5거래일 동안 12% 올랐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가장 긴 상승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투자자들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주식시장에서 투기 성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중소형주가 팬데믹 이후 볼 수 없었던 속도로 급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 뉴스가 계속 이 트럼프 전당대회, 공화당 전당대회로 쏠리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이 그동안 대선 이후 소원해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관계가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개선될 조짐이 보인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20년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승리 선언이 나온 지 12시간 만에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며 대선 사기 주장을 펼치던 중이었던 트럼프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가감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재임 기간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중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네타냐후가 바이든의 승리를 축하하는 각국 정상들의 대열에 합류한 것에 격분한 것입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 측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음을 풀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 사이 최소 4차례에 걸쳐 그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인 마라라고 리조트를 찾은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 중 한 명은 네타냐후 총리가 쓴 책에서 트럼프를 칭송하는 부분을 골라 읽어주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 한 보좌관은 이 문제를 넘어섰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먹히지 않았고 트럼프가 여전히 화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올스타전 보신 분들 오따니가 MVP를 받겠구나. 경기 후반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따니의 3점 홈런 시원했습니다. 어제 열린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따니가 3점 홈런을 터뜨리면서 강렬한 존재감을 뽐냈는데 MVP의 영예는 아메리칸 리그의 역전승을 이끈 두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보스턴의 두란이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이렇게 서쪽에 있는 야구 팬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는데 두란 선수가 어제 올스타전 MVP로 선정됐습니다. KBS가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정리합니다. 3회 1, 2루 황금 기회에서 타석에 들어선 오타니가 상대 투수 테너 호크의 포크볼 실투를 특유의 호쾌한 스윙으로 받아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쭉쭉 뻗어간 타구. 오른쪽 관중석에 떨어지는 선제 3점 홈런포가 됩니다. 괴력의 홈런을 눈앞에서 지켜본 에런 저지는 놀랍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고 생애 첫 올스타전 MVP 등극에 나가선 오타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유쾌한 세리머니를 펼치는데요. 하지만 별 중에 별은 아메리칸 리그의 강타자 두란이었습니다. 두란은 3대3 동점이던 5회 호쾌한 결승 2점 아치를 터뜨리며 역전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승리 투수가 된 밀러는 시속 166.7km 광속구를 던져 올스타전 최고 스피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튼에서 뛰는 황희찬이 프랑스 마르세유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공식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습 경기 도중 상대 선수에게서 인종차별적인 말을 들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12골에 도움 3개를 기록한 황희찬. 황희찬이 잉글랜드를 떠나 도보 해협을 건널 수 있다는 프랑스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르세유가 이적료로 2천만 유로, 우리 돈 302억 원을 제시했지만 울버햄프턴이 더 많이 요구해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르세유는 프랑스 정규리그에서 9차례나 우승했고 지난 시즌엔 8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2009-2010 시즌 우승 이후 챔피언 자리에 오르지 못해 황희찬의 저돌적인 공격력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희찬이 연습 경기 도중 상대 선수에게서 인종차별적인 말을 들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로 승격한 코모와의 경기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에 격분한 팀 동료 포덴세가 주먹을 날려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울버햄프턴 구단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럽 축구연맹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적설이 돌던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는 선수단에 복귀했습니다. 운동 능력과 유연성을 측정하는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첫 시즌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 실수를 연발해 이번 시즌 명예회복을 노립니다. 김민재는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과의 친선 경기를 위해 다음 달 초 입국합니다. YTN 이던입니다. 전세계 축구 팬들은 어제 눈과 귀가 모두 스페인으로 쏠렸었습니다. 차세대 축구 황제 음바페 선수가 8만여 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성대한 레알 마드리드 입단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굉장히 유명한 스테디움이잖아요. 가득 메웠습니다. 관중들이 음바페의 입단식을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음바페는 비로소 꿈을 이뤘다면서 벅찬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음바페 예전에 호날두와 함께 찍은 사진들 막 공개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내 꿈의 구단이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꿈을 이뤘다는 겁니다. KBS입니다. 마치 시즌 개막전이라도 열리는 듯 인파가 몰린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은 음바페를 만날 생각에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입단식을 보기 위해 8만 명 넘는 관중들이 구장 안을 가득 메웠고 음바페가 등장하자 현장 분위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인 지단 전 감독도 음바페를 반겼고 음바페 역시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레알 마드리드 입단이 꿈이었다고 밝혀온 음바페. 유창한 스페인어 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팀을 향한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성대한 입단식과 함께 마드리드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음바페. 우상 호날두에 이어 레알 마드리드의 차세대 상징으로 거듭나게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파리올림픽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센강에서 일부 수영 경기가 치러지는데 수질이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파리 시장까지 나서서 직접 센강에 입수했는데 KBS가 전해드립니다. 환호를 받으며 센강물에 발을 내딛는 사람. 안이 달고 파리 시장입니다. 물안경까지 쓰고 힘차게 센강을 가르며 헤엄칩니다. 토니 에스탄게 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수영 선수들도 동참했습니다. 이들이 몸소 나선 이유, 센강 수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이곳 센강에선 철인 3종 수영 경기와 수영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스위밍이 치러집니다. 하지만 센강의 오염도가 나아지지 않아 야외 수영 경기를 해선 안 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개선됐다지만 지난달 중순까지 줄곧 수영하기에 부적합한 세균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기준치를 넘은 물에서 수영했다간 결막염과 외이염, 피부질환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날씨입니다. 파리의 노후화된 하수 시스템 탓에 비가 오면 센강의 세균 수치가 치솟기 때문입니다. When there's a lot of rain, pipe networks are overloaded and sewage spills into the nearest water body. And in the case of Paris, that's the Seine River. 프랑스는 센강에서 수영 경기를 치르겠다며 우리 돈 2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 개선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날씨 요새는 그래도 좀 견딜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데 금요일 주말부터 다시 또 폭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미리 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초복 지났는데 어떻게 몸보신 잘 하셨습니까? 주말을 대비해서 몸보신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7월 17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